땅은 마지못해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 비밀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땅조차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2019년 6월 대한민국 오산 외곽에서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그날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겨운 냄새에 이끌린 한 등산객이 얕게 파인 무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햇볕에 바랜 뼈들이 잡초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골은 마치 그를 비웃듯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필 데페라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단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뼈 하나하나, 옷의 섬유 하나하나가 짧게 끝난 한 생명에 대한 침묵의 증거였습니다. 이 불행한 영혼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이런 잔혹한 일을 당했을까요? 어떤 끔찍한 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왜 이곳에 묻혔을까요? 무덤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고 풀리기를 기다리는 오싹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뼈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힘겹게 대조한 치과 기록을 통해 마침내 김수현이라는 이름이 밝혔습니다. 겨우 10대였던 소녀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각난 기억과 빛 바랜 사진들로 이루어진 수현이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도록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소속감에 대한 필사적인 갈망, 거스트리트의 동료에 치명적으로 이끌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위안만을 제공하는 세상에서 위안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그는 가출팸이라는 그가 갈망하던 가족의 잔인한 패러디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포식자였습니다. 가출팸, 겉보기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안하벤처럼 보였습니다. 절망으로 똘똘 뭉치고 사소한 범죄로 연료를 공급받는 늑대 무리. 그들은 뒤틀린 소속감, 위안과 액셉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 생츄에리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어리고 순진했던 수현이는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사소한 절도를 강요당하면서 그의 순 인노센체는 서서히 벗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에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구타는 일상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한때 밝았던 그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하늘을 갈망하며 날개가 잘린 새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수현이의 마지막 나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가출팸 멤버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는 섬뜩한 무관심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소한 절도가 잘못된 것, 그 어떤 때보다 잔혹했던 구타, 도와달라는 수현이의 외침은 묵살되었고 그의 애원은 밤에 삼켜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그곳에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채 홀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무의미한 폭력의 물결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모욕, 그들은 도우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생명이 없는 육체는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얕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5번째 부분, 정의는 실현되었는가? 법봉이 내려지다. 재판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방청객들로 가득 찬 법정은 기대로 떠들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항심과 지루함이 뒤섞인 얼굴로 후회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 목격자 증언, 가해자들이 남긴 오싹한 디지털 흔적을 바탕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것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유죄. 판사는 비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가해자들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형벌도 너무 일찍 사라진 빛, 잃어버린 가능성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 잊혀진 얼굴들,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호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수현이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미궁 같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가출 청소년들은 대부분에게 보이지 않고 착취의 손쉬운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거짓된 약속에 이끌려 학대와 폭력의 굴레에 갇힙니다. 이 아이들은 희망을 잃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들의 실종은 종종 눈에 띄지 않고 그들의 부재는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침묵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침묵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부분, 기계 속의 유령 잔혹함의 디지털 흔적. 디지털 시대는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잔혹함을 위한 플랫폼, 타락을 위한 무대를 제공합니다. 수현이의 경우 가해자들의 운명을 봉인한 것은 디지털 지문, 냉혹한 자랑, 온라인에 공유된 오싹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리모스하게 공유된 이미지는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단순히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스며든 냉혹한 공감 부족,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부분,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무관심의 대가.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산 백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냉엄한 고발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모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징후를 보지 않기로 선택하고 고통 앞에서 침묵을 지킨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일면을 반영합니다. 수현이의 죽음은 우리의 집단적 무관심에 대한 인간적 희생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디지털 허울을 넘어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인간성을 보라는 행동 촉구이자 호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관심보다 연민을 중시하는 사회,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현이를 위해, 그리고 두려움과 폭력 없는 삶을 살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잊혀진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깨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